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중국 고전에서 전해지는 말인데요. 시장 역시 한쪽으로만 움직일 때보다 서로 다른 흐름이 부딪힐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역시도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방향이 또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6,881선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6,700선까지 다시금 밀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기관까지도 또 매도에 가세하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7% 안팎 급락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800선 초반에서 출발해서 장중에는 821선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현재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에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동반 순매수에 또 나서면서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성장주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오늘은 좀 눈에 띄는데요.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로 팔아치우면은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또 정반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6원대까지도 또 내려오면서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희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월요일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쳐서임에도 불구하고 쳐서 매직이 또 오지 않고 시장도 좀 덥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네,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뭐 돈이 없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계속 흘러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좀 순환매 흐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간만에 좀 LNF가 또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좀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막연하게 이제 뭐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2차 전지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오래 쉬었던 종목들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또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올랐다 그럼 다른 종목이 또 쉬어가면서 박스권 하단 체크해주고, 또 2차 전지가 쉬면서 하단 체크해줄 때 또 쉬었던 종목들이 박스권 상단을 좀 체크를 해주면서 옆으로 좀 행보하는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변수가 좀 크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 뭐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오늘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종목 상담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바이앤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화 통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통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2만 4천 원이요. 22만 4천 원에 비중은요? 네, 40%. 40%. 우아하신 음성에 시원하게 담으셨네요. 네. 수익 보고 계신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빠져서 네.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을 것 같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예, 이거 매도 시점하고. 네. 뭐, 언제쯤까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매도 시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22만 4천 원에 비중 40% 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좀 가지고 가다가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자꾸 얘기가 나오면 좀 무섭습니다. 또 삼성전자 또 비난했다고 또 할까 봐.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욕할 계획 없으시죠? 네. 네, 저는 삼성전자 항상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좀 종종 계셔가지고 네. 오늘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여기 자꾸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네. 매도 시점도 좀 알고 싶고 네.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싶어가. 지금 보니까 뭐 가격은 좋은 가격에서 사셨는데 장기 투자예요? 단기예요? 좀 단기라도 좀 오를 수 있는 것 좀 더 놔둘 수가 있는데 네.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기다려 보세요. 보니까 지금 네. 28만 원대, 28만 5천 원 정도가 저항대고 네, 지지 라인이 25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사실 뭐 뒷자리 떼면은 뭐 25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옆으로 횡보해야 하는 시즌 와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네,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나가면서 박스권 기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 아, 몇 월 달까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개월수까지 알면은 인간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네. 모르겠고요. 예. 일단은 박스권으로 물량 소화를 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라인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통화 마칠 때 목소리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나 봅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안녕하세요. 계실까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저기 20만 원대 사서 조금 내려놓아갖고 19만 원인데 그게 1년도 넘었어요. 20%요. 아, 20%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19만 원으로 물타기 하셔서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도 나이가 좀 넘으셨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왜냐면 그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우, 4계절 동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힘든 건 없는데요. 그냥 이제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그 팔아야 되는 언제든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될까 하고 여쭤보려고. 이제는 손해를 보고 그냥 팔아버려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되신다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예, 셀트리온. 감사합니다.
제약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가 19만 원, 이제 물타기를 하셔서 19만 원으로 내려오셨대요. 비중은 20%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네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어우, 고점도 그렇게 고점일 수가 없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이건 뭐 예. 어떻게 본다라기보다는 화이팅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거 물타기도 안 하셨어요? 물타기 해서 그래요. 그 전때 그거 10만 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라고 그래서 그 전때 조금 해다가 그냥 처박아 놨어요. 예. 1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거. 예. 물타기 하셔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물타기 또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오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죠. 뭔가 어쩔 수 없죠, 뭐. 물타기 손해보고 해갖고 판다고요? 어떡한데요, 할 수 없지. 손해보고 팔면은 뭐 남는 거 있겠어요? 손해보는 거죠,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닌데요? 예.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제약 맞죠? 아니요, 셀트리온이에요. 아, 셀트리온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약 맞아요, 제약 선생님. 뭐예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제약이요, 제약. 셀트리온 제약? 예, 예. 아, 그럼 지금 마이너스 한 75% 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손절이에요?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져가죠, 뭐, 그럼. 선생님 네. 말씀 드릴게요. 예, 이거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또 추가 매수 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7,000원은 좀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더 떨어질 수 있구만요, 그럼. 뭐 가능성은 좀 열어놓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뭐 떨어져도 뭐 지금 떨어지신 만큼 더 떨어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는 75,000원을 어떻게 가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아니, 아무튼 그 얼마까지 한 7만 원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7만 그냥 5천 놔두면? 75,000원까지 보시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거 그냥 랩스 쳐박아 놔야죠, 뭐, 그럼 또 선생님. 네, 일단 뭐 기다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또 씩씩하게 전화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봉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가지고 계시고요. 103,000원에 10% 들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본전 오셨네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우리 좀 어떻게 진단을 내려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뭐 일단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103,000원에 매수를 좀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본전권 아니에요? 예, 본전권 같은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이 비슷한데 사자마자 질문을 주신 건지 아니면은 좀 공교롭게도 이게 좀 가격이 겹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은 좀 지켜줘야겠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12만 원을 어떻게 좀 돌파 시도를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만 원에서 12만 원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리로 봤을 때 여기 앞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시도할 때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박스권 만들고 시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제 시세가 나오려면은 이 종목의 성향이에요. 좀 박스권을 만들어야 앞에 이 상방 매물대를 돌파하고 또 돌파 시도에도 여기서 또 조정받으면 또 14만 원 저항받고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 시세를 노리시면은 바로 앞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던 이 12만 원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추후에 가격을 봐야 하는데 이거는 박스권 가격 어차피 체크를 해야 돼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리가캔바이오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봉주님께도. 다음으로는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그린 광학. 그린광학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6,600원에 네. 비중 20%예요. 비중 20%. 매수가가 높으시네. 46,600원에 20%면 앞자리 수가 또 3번이나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이 네. 가장 고민되세요? 저 이거를 언제나 오를란가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될란가 추가 매수까지. 파트너님한테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그린광학 가지고 계시는데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라나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이 고민되신다라고 합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번 주에도 이 종목이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거래량 대비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파트너님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천하전한 나이가 90이나 먹은 사람이라 전화 한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통화가 됐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지금 네, 오늘 예.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예. 아무튼 뭐 좋은 뭐 말씀해 주셨다고 들을게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46,600원이시잖아요. 예. 네, 46,600원이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거든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지지 라인을 좀 깨질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상장할 때 이것도 저번에 똑같이 설명한 것 같아요. 이때 뭐 그 우주, 뭐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좀 엮여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들어온 물량이 손절을 좀 했어요. 뭐 익절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만 원대를 좀 이탈을 하면서 이제 15,000원대를 좀 지켜줘야 하는 구간대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탈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13,920원이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졌으면은 최근에 형성했던 저점이 11,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한 구간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1,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를 좀 먼저 일단은 좀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말했던 15,000원대가 애초에 시세가 나올 때 밀렸던 가격대, 밀리고 지지받았던 가격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을 지켜주되 15,000원대를 빨리 회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5,000원대를 좀 빨리 회귀를 해주고 이제 그 돌파 시도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흐름은 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무후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누군가는 뭐 소액이라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대 좀 빨리 회귀를 해주는지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대, 그 다음에 예. 25,000원대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지를 좀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또 질문 예.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아무튼 매수는 안 넣는 게 나을까요? 20%나 갖고 계시는데 굳이
비중을 예. 30% 이상 가져가야 할지는 저는 사실 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그린광학 말씀해 주셨고요. 많이들 찾아주시는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세야홀딩스 가지고 계시고요. 19만 7천 원에 5% 들고 계십니다. 추매해도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네요. 자, 파트너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세야홀딩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파트너님, 요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추매할까요? 손절할까요? 이거는 뭐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9만 7천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되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일찍 그런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12만 원대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박스권에 아직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박스권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되지는 않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박스권 기조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 종목이 뭐 원래 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거나 뭐 시세가 뭐 두드러지게 자주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올랐던 시즌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이때 뭐 지주사 뭐 이런 또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제 뭐 저평가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던 시즌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서 박스권의 움직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해요. 1,100주면은 사실 한 명이 살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뭐 거래가 되고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뭐 사실 이대로 V자 반등으로 쭉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종목의 특성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으시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거래량 터질 때 하는 게 좋은데 뭐 이 종목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거래량이 막 아래로 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거래량을 체크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고 그렇게까지 해볼 여력이 없으면 이제 가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13만 원대를 좀 이탈하는 구간이 오면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앞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고 그리고 이제 돌파 시도할 때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좀 터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13만 원을 이탈할 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비중 5%면은 사실 뭐 5% 정도 뭐 더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10% 정도 하면은 뭐 오히려 한 16만 원 이렇게 갔을 때 뭐 약수익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좀 13만 원 밀릴 때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세야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주야님께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이제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00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61,000원에 20%.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이게 네.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네. 이게 손절도 하고 추가 매수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1,000원에 20%거든요. 그래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뭐 나누어지니 하면서 또 뭐
사람이 불안고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으셨을 것 같네요.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6만 원대세요. 6만 1,000원이고 비중이 20%, 손절도 하시고 이래저래 오랫동안 좀 끌고 오시기는 했는데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파트너님께서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응 전략 방법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사신 지 뭐 1년 넘으셨어요? 아니요, 한 4, 5년 됩니다. 4, 5년. 아니, 네. 어쩌다가 이렇게 카카오를 오래 갖고 가셨대요? 나라에서 방침이 또 뭐 카카오를 죽이듯이 막 내려가고 그래서 손절 좀 하고 또 추가 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됐습니다. 아, 원래 더 많이 갖고 계셨구나. 더 많이 갖고 있고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가야 되나요? 맹목적이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지금까지 해온 거죠. 뭐 제가 추천했습니까? 예? 시청자님이 그렇죠. 하신 네. 거지.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그렇게 뭐 미래지향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저는 사실 물음표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카오 그 종목 상담이 들어올 때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방송을 자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주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 본전 정도는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한 몇 년을? 몇 년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쓰고 있는 메신저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찌됐든 사람을 모아서 거기 안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좋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그 1년에 뭐 어떠한 제작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거를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방영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성과가 나면은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게 이제 증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예상된 매출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카카오도 좀 약간 그런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방향성을 바꿔보면 좀 좋은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찾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은 현대 주식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접근성이 좋았던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런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거리낌 없이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이 좀 돼야 합니다. 네. 수급이 개선되면은 뭐 저는 6만 원 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넘기는 거는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한마디 여쭤볼게요. 좀 단가가 좀 내리고 싶은데 좀 많이 떨어질 때 조금만이라도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대규모 유증이나 사법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면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해요. 예. 그 정도 급의 뭐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면 저는 지금 자리는 저점 부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차도 되겠어요? 뭐 그런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도 되는 자리죠. 지금요? 네. 그래 단가 좀 낮출까요?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많이 사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지켜보시되 추가 매수도 저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 리스크가 아닌 이상 뭐 조금 뭐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가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예.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올라오면은 본전에서 반 이상 정리하세요. 전량 매도하면 베스트고요. 네네네네. 아시겠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예, 힘이 났습니다. 예, 화이팅 합시오, 화이팅!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카카오 말씀해 주셨고요. 통화 마칠 때는 그래도 또 힘이 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75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닉네임이 좀 어렵습니다. 두산 가지고 계시고요. 125만 원에 13%의 비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우리 두산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애매하네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을 진입을 하긴 했어요. 네, 뭐 최저점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얼추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변곡 라인 보니까 이제 뭐 107만 원, 108만 원대가 이 종목이 좀 지켜주면 좋은 가격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둘러보면은 지켜주면 좋은 가격대고 물론 이제 시세가 나오기 전에 거의 이제 100만 원대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움직였던 구간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면은 한 135만 원까지는 좀 박스권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추가 매수나 뭐 별다른 대응 없이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시려면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산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또 6775님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유튜브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ESL3020님 오랜만에 질문 주셨네요.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시고요. 102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이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매미 아파요. 유유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엉엉 울고 계시네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박셀바이오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매미 아프다고 우리 진단을 좀 어떻게 내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그렇게 의미 있게 보던 종목은 아니라서 뭐 좀 둘러보면은 뭐 그렇게 별다른 이슈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그 뭐 유행 탔던 뭐 그런 이슈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옛날에 뭐 NK 세포 뭐 암 치료제 뭐 이런 이슈로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뭐 그런 류로 좀 이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10,000원에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추가 매수 뭐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중이 10%신데 굳이 20%까지 늘려서 리스크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이 종목이 상한가 갔다가 이제 뭐 25%대 상승하고 좀 밀렸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거래 터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정리하는 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고 사실 뭐 보여지지도 않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마지노선 4,000원인데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물량 늘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운 좋게 7,000원대까지 상승하면 저라면 조금씩 손절을 해나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고, 너무 이 종목 또 바이럴하거나 또 좋은 것만 말해주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말은 좀 귀를 닫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박셀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ESL3020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또 항상 방송 봐주시는데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네, 삼표 시멘트요. 3표 시멘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570원이고요. 네. 네,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돼가지고. 네.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비중이 엄청 크시네요. 1,570원에 50% 금액이 또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매일매일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되세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걱정이 되고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 이게 또 갑자기 또 확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손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좀 워낙에 크시다 보니까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3표 시멘트 가지고 계시는데요. 1,570원에 그리고 비중이 50% 가지고 계십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화의 수위를 상중, 하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네. 대화의 이런 그 맛을, 매운맛을, 뭐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네, 매운맛요. 매운맛이요? 너무 힘들까요? 중간 맛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전에 조금 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는 그 시점부터 했어요. 올해 한 3월, 4월. 네. 시청자님 이거는 이미 그 시세가 나오고 나갔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사시면 어떡해. 이거 누가 추천했어 이거. 뭘 50%나 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물을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 50%에 와 있더라고요. 얼마에 사셨는데 뭐 설마 17,000원, 16,000원에 사셨어요? 그러지는 않았고 한 15,000원대 정도, 15,000원대 정도 샀다가 팔기도 좀 했다가 또 나중에는 13,000원에도 샀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고점 어찌됐든 박스권 안에서 사셨구만요. 네. 시청자님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약간 네네. 계절 수혜주처럼 움직이는 거고 뭐 시멘트 뭐 항상 움직이는 거 뭐 뻔해요. 아시잖아요. 네네. 뭐 주식을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멘트가 움직이는 시즌이 결국에는 뭐 공통적으로 테마 시즌 아닙니까? 네. 뭐 시멘트가 뭐 어디 뭐 시멘트로 나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시멘트가 뭐 가봤자 어차피 다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로 이 정도 갔으면 많이 갔는데 이게 건들 자리가 아니었는데 잘못 사셨으니까 지금 고생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뭐예요? 이미 시세 나오고 다 빠졌는데. 그래서 시청자님이 뭐 한 10%, 20%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50%로 가지고 와가지고 대응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네. 쳐다보고만 있는 지도 지금 한참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될지 더 이상 저기는 추가 매수는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네. 기다리면 답이 나올지 정말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 테마 수혜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도시 사업, 뭐 국내 뭐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네. 해외 뭐 그런 이제 네네. 수주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건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좀 테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좀 거래 터지면 10,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네. 그러면 죄송한데 그 시점 같은 거는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이슈가 나올 때쯤 가겠죠. 아, 왜냐면 이미 네네. 그 네. 약간 가벼워서 가는 시즌은 끝났어요. 2월 달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갑자기 막 많이 이렇게 예측하면서 갈 수 있는 시즌이 끝났어요. 왜냐면 이거를 앞전에 차트를 좀 늘려서 보여드리면 네네. 여기서 시세 나오고 쉬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남들이 시멘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오르고 또 빠질 때는 뭐 사람들이 매도해주고 이렇게 착하게 움직이는 시즌은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시즌이 이제 예측이 가능한 시즌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 가능한 시즌은 아니고 그런 이슈가 나올 때 갑자기 뭐 상방 VI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확률이 높아요. 가장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대까지 회복하고 한 방에 10,000원대 돌파해주는 게 정리하기가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올해 안에는 기회는 없겠죠? 올해 안에 기회 올 것 같기도 해요. 아, 올해 안에도요? 네, 이게 사실 뭐 네네. 종목만 봤을 때는 모를 일이고 우리가 이제 네네. 이제 글로벌 이제 국가 간의 정세들을 좀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현위치들을 좀 보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이 움직일 만한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네네. 뭐 석유 테마, 뭐 네네. 이런 그 어떤 류를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아, 네네. 네, 이제 근데 그런 네. 제가 그래서 비중이 지금 많아서 네.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조금씩 자꾸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터지는 날 시세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예측하면서 대응은 못 하고요. 10,000원대 가면은 뭐 지금부터 자르지 마시고 그때부터 정리를 하세요. 아, 10,000원대가 되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사실 저는 본전 매도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뭐, 네. 네, 일단은 본전에서 제가 봤을 땐 비중을 갖고 가고 싶어도 10% 빼고 전량 매도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3표 시멘트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또 크시다 보니까 더더욱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 있네요. 43만 8,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중장기로 가면 매수가 근처 올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거를 중장기까지 봐야겠습니까? 네, 저는 뭐 본전 생각하시면 중장기까지 안 걸린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2차 전지로 엮여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면은 뭐 오전에 이제 LNF가 이제 좀 시세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요즘에 뭐 다른 데서 추천이 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추천이 좀 덜 나오고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왔다면은 충분히 2차 전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밀릴 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면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딘 거는 이 종목이 무겁고 이제 주식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 한 주당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봤을 때에는 뭐 2차 전지 무드가 좀 좋아지면은 뭐 찬바람 불 때 뭐 본전이 문제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상승을 너무 의미 있게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마음은 버리고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니까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많이 나올 때에도 저는 이제 빈집털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순환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좀 더딘 종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반등 나온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결국에는 박스권 기조 이후에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세요. 이제 뭐 20% 올라도 다음 날에 뭐 15% 빠질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시장이랑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뭐 명절 이후를 조금 노려보셔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움직임 좀 평온하게 상승과 하락 번복하면서 가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힘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종목들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N밴드의 함진희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함진희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